자, 이번 여행 코스는 우리 부동산 공시법의 두 번째인 부동산 등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대체 뭐냐? 좀 이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등기를 한다. 무엇을 등기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부동산이죠. 그럼 대체 누가? 우리가? 아니죠. 법원의 등기소에 등기관이라는 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부동산 하면 굉장히 그 관점에 따라서 넓기도 하고 좀 뭐 중간도 있고 좁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렇죠? 보는 것도 시야가. 사실 우리 그 부동산학 계로는 사실 복합 개념의 부동산학이 굉장히 넓었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 협의의 부동산에서 이제 민법에서 보는 관점의 부동산, 그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토지 및 그 정착물에서도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토지는 그대로 오고 그 정착물에서는 건물만. 그러니까 똑같이 부동산이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 좀 범위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놈은 딱 두 놈이다. 하나는 뭐다? 그렇죠? 토지. 요 놈하고 또 하나는 건물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부동산, 그렇죠? 요거에 무엇을 대체 공개적으로 보여주느냐, 공시하느냐 이거죠, 그죠? 무엇을 정보죠. 그래서 부동산의 겉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사실관계. 이미 측지법에서 한번 봤죠? 사실관계. 그리고 부동산의 속모습인 권리관계. 그래서 이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를 그러면 어디에? 그쵸? 어디에? 바로 부동산 등기부라는 곳에. 부동산 등기부니까 당연히 우리 부동산은 두 가지만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등기부는 이렇게 등기법상 두 가지겠다. 하나는 토지 등기부, 또 하나는 건물 등기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등기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그렇죠? 그래서 등기한다는 건 사실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앞에 그 측지법에서는 등록 이런 표현을 썼고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결국은 라이팅입니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쓸 때 말이죠. 우리 글씨 순서 쓸 때도 말이죠. 순서가 있나요? 많이 혼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컨대 요 등자 한번 볼까요? 등자를 갖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지만 말이죠. 이렇게 쓰는 분이죠. 이렇게. 그죠? 동그라미도 이렇게. 아주 많이 혼난 적이 있죠. 죄송합니다. 옛날에 아픔을 건드려서. 따라서 글씨 하나 우리 쓰는 것도, 그죠? 내 개인적인 글씨 쓰는 것도 엄마한테 혼났는데 이 글씨는 뭐예요? 보통 글씨가 아니죠. 공적인 글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적인 글씨예요. 따라서 굉장히 그 쓰는 어떻게 쓰는가 괜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복잡하고. 따라서 그 등기 절차.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한 그 절차대로 써라 이거죠. 그렇죠? 결국 그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왜 그 절차대로 써야 될까요? 공개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공개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뭔가 어떤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절차를 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등기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학습 전략.
부동산 등기법의 학습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가끔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제가 이 공인중개사 강의를 횟수로 13년째 이 등기법을 사실 보니까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죠? 개론부터 해서 공법까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가르치기 어려운, 머리가 나빠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려운 과목이 바로 넘버원 꼽아봐라 하면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13년 동안 시험도 보고 합격도 오고 13년 동안 가르치기도 오고 그리고 그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말이죠, 제가 투자한 부동산에 직접 등기소에 가서 말이죠, 직접 신청하고 옆에서 지켜봤어. 어떻게 이렇게 진짜로. 그리고 좀 궁금한 거는 그 등기관한테 직접 물어보고. 정말 옆에 있는 분은 등기관이 아니죠. 그 접수 등기관이 이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에요. 직접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자. 홍쌤이라고. 누구시냐고. 전 모르냐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튼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등기관 하면 잘 아실 것 같죠. 거기도 이 법원에서 잘 모르니까 그 등기관을 교육하기 위한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두 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요. 그 책을 펴내가지고 꺼내가지고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돼 있네요. 홍쌤도 그런 거. 등기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수험생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 하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그쵸? 그렇게 공부하는 게 최고다. 욕심을 버리자. 제 대학원 때 건국대 이제 부동산 일반 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같이 공부할 때 우리 후배가 법무사가 있었어요. 법무사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이 부동산 등기 관련 그 서적이 있죠. 책이 두께가 거짓말 안 나. 요 정도 하는 것 같아. 우리 공인중개사 한 거 이거 1000페이지 넘는 거 껌이야, 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그 법무사 그 시험도 통과하고 네가 직접 이렇게 등기도 하고 그렇죠? 왜 공부하냐 아직도? 그 친구 명답입니다. 하면 할수록 모르겠대요. 그래서 법무사도 그렇구나. 따라서 등기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글씨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써봐야죠, 그렇죠? 당연히 많이 써봐야지. 근데 여러분 평생 태어나서 등기를 몇 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 못 해봤어요. 여러분 몇 번 해보셨나요? 그렇죠, 다 법무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 써보니까 모르는 거지. 그리고 말이죠, 여기서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주로 등기법에서는 이 권리에 포커스를 맞추죠. 권리가 뭔지, 권리 요놈이 뭔가, 소유권이 뭔가, 임차권이 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민법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아직 민법도 이게 좀 밋밋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자.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법, 민법 좀 알만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등기법 끝까지 갔잖아요. 그럼 등기법이 좀 끝에 가면 좀 알 것 같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제 죽기 전에 이래요. 등기법이 이런 건가? 그리고 죽어요, 결국. 그리고 죽는다고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죠? 거기서 거기지 뭐. 조금 더 봤다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죠?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등기법을 그러면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못 해봤으면 내가 상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신이 등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등기관이야. 자신이 직접 등기부에 써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등기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지금이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연습 삼아서. 그럼 뭐 써본다고 뭐 이렇게 사고랑 찹니까? 경찰서 뭐 이렇게 경찰 출동합니까? 아니잖아요. 써보면 되는 거예요. 써보면은 느낌이 안 오죠. 그래도 느낌이 오는 듯해요. 좀 뭔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느껴진다고 그럴까요? 필링이 옵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자, 등기법의 학습 전략은 뭐다? 직접 써보자. 직접 내가 등기관으로 생각하고 그려보자, 써보자, 등기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알듯하다. 알듯하다. 그죠? 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써본다. 여기다 써본다고 그랬죠? 우리 뭐 이렇게 책 보면은 제 책 거 한 권으로 딱 보면은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상이 생긴 친구가 한 명 있고 뭐 써졌죠, 그죠? 조그만데 잘 보면 그림 있어요, 재산이. 자, 그러면은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 맨 앞에 있는 걸 거표지라고 그러죠? 표지라고 그래요, 표지. 우리는 표지. 그러면은 등기법이면은 등기법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죠. 그러면은 표지 이렇게 하면은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럼 그 양반도 실업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말을 같은 말인데 바꿔 쓰기를 하는 거예요. 무식한 말로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표지. 그런데 이 양반들은 뭐라고 그래요? 표제부. 표제부가 표지지 뭐야. 겉장이구나. 겉표자. 겉에 제목을 쓰는 부분이에요. 등기부 전체 중에서. 그 부분이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놈. 갑구죠. 갑이라는 게 뭡니까?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서 제일 부자를 뭐라고 그래요? 갑부. 갑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라는 게 한자로 영어로 말하면 the first, 첫 번째라는 의미예요. 무엇의 첫 번째? 속지. 우리 책 보면 속지가 이제 시작된. 속지의 첫 번째 구역이구나. 첫 번째 구역. 그 다음에 을은 당연히 세 을자인데 이제 뭐겠어? the second겠죠.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구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구역. 그렇구나. 그럼 먼저 봅시다. 요거 표지부에는 뭐가 등기가 되냐면요. 기재가 되냐면 바로 사실관계. 겉모습. 겉모습이 이렇구나. 여기는 뭐예요? 당연히 속모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제부는 토지 또는 건물의 사실관계. 그죠? 사실관계가 겉모습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시라고 그러죠. 표시. 그죠? 직지법에서. 토지의 표시 기억나시나요? 날듯말듯하죠. 그죠? 표시예요, 표시. 겉모습인 이 표시를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등기를 하는 것이고, 갑구는 넘버원이잖아요. 권리 중에서 제일 넘버원이 뭡니까? 그렇죠. 완전 물건인 소유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을구는 당연히 소유권 외, 소유권 아닌 것들이 있죠. 그렇죠? 지상권부터 해서 임차권까지. 이런 것들이 등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써봐야 되는데,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제가 사실 칸칸이 이렇게 막 구별이 되어 있는데, 단순화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죠? 칸이 너무 많으면 지쳐가지고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화, 심플화를 해봤는데,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표제부는 앞에 요 첫 번째 요 라인이 몇 번째에서 번호를 나타내죠. 그렇죠? 표제부 번호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표시 번호가 되겠죠. 표시 번호가 될 것입니다.
갑과 골구는 뭐예요? 권리죠, 권리. 권리는 뭐예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순위 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예요? 기타의 내용들,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이 각각 등기가 되겠죠. 이제 여기에 이제 실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오면은 말이죠. 표제부는 이제 좀 접수부터 해서 기타 사항까지 이렇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볼게요. 실제 등기부 양식을. 여기서는 등기의 목적부터 해서 기타 사항까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등기의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이 목적인 거죠.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기타 사항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인류를, 저는 이제 종교는 없지만은 인류를 예수께서 기독교에 의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해서 인류를 구원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역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바로 이 십자가가 이 어려운 등기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피 흘렸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가 직접 피를 흘려야 됩니다. 즉 글씨를 써봐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등기법을 합격선까지는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 등기법을 배우냐 이거예요. 그렇죠? 등기법을 왜 배우냐? 대체.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등기법 이제 첫 페이지 보시면 학습 목적이 나왔죠? 뭔다?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 이 법률 행위를 제대로 중개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확인해서 제대로 설명해서 깔끔하게 중개를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 기초 자료가 뭐다? 그렇죠. 토지의 건물의 속모습을 기재한 등기부가 되는 것이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무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우리 나무는 하나밖에 없어요. 등기. 그래서 등기를 처음에 뭐예요? 신청해야겠죠. 법원의 등기소에 가서. 그 다음에 신청하면은 접수하고 등기관이 심사해서 이상이었으면 실행하는데 말이죠. 이상이 있으면은 각하하죠. 그죠? 그리고 등기 신청한 사람이 나 안 하겠다 할 수도 있죠.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 이런 걸 다 거치게 되면 결국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죠? 홍쌤 책에는 등기 여기가 실행으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예요. 내 거는 실행으로 잘 돼 신청으로 잘 돼 있는데 두 번째 좀 늦게 공부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자는 사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필자의 저자의 책임이죠. 그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거기 이제 혹시 여기가 실행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으로 좀 바꿔주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뭐냐? 밑에 나와야죠. 2차는 결국 우리 부동산에 관한 행위. 여기에서는 등기 행위겠죠. 그렇죠? 부동산 등기 행위라는 거에 대한 제한이다. 행위를 제한한다는 건 뭐예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지 않으면 뭐다? 제재를 가겠다. 그래서 제재가 뭐예요? 못 해주겠다. 그게 각하죠. 그죠? 이게 돼 있어도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냥 없애버리겠다. 직권 말소. 이런 또 제재사항이 따른다고 이렇게 기술이 돼 있지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공시법의 결국 핵심은 이 공시에 대한 절차, 공시 절차가 거기 측지법에서는 등록 절차, 여기서는 등기 절차. 여기 등기법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기 절차가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냐면은 둘이 계약했어요. 그렇죠? 둘이 딱 계약한 다음에
예, 가서 이제 갑돌이하고 을순이하고 우리 딱 중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갑돌이가 자기 아파트, 을순이한테 1억에 팔기로 했어요. 서로 또 계약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공동 신청이에요. 갑돌이, 을순이가 같이 가서 이렇게 공동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리인, 법무사 아니면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걸 생각해요. 갑돌이, 을순이 그 당사자가 가든 법무사가 가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디 갑니까? 그렇죠. 딱 법원에 등기소를 갑니다.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하죠. 그러면 등기관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죠. 접수를 한 다음에 딱 자기 책상에서 들어가지고 심사를 하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형식적으로 심사해요. 형식적이라는 건 설렁설렁 한다는 게 아니라 법의 요건이라는 그런 법에서 정한 어떤 형식, 서류라든지 기타 등등, 이게 제대로 되는 걸 심사를 한다. 자, 심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등기를 해주겠죠. 그게 뭐예요? 등기 시작. 그쵸? 등기 글씨 쓰려고 하는데 이 갑돌이, 을순이 서로 다퉜나 봐.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나 봐. 누가 더 뭐 비싸게 주고 있는데 우리 이게 안 해요. 여기서 뭐예요? 딱 취해가지고 뭐예요? 서류를 취해가지고 아래로 끄집어 내리는 거죠, 그렇죠? 안 하겠다 이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딱 해주려고 봤더니 검토해보니까 심사해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뭐예요? 무릎 아래다 딱 넣죠. 안 해주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카카, 그죠? 카카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없으면 이제 비로소 뭐예요? 최종적으로 등기가 실행이 돼서 즉 완료가 되는 거죠. 완료가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죠? 피니시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 절차상의 세부 내용, 요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나뭇가지가 등기 신청이죠, 그렇죠? 그 신청 한번 보실까요? 신청 보시니까 첫 번째가 등기 원인 이렇게 돼 있죠.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원인적인 이런 의미에서 써놨는데, 사실은 이제 등기 원인이라는 별도의 그죠? 등기법상의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타당치 않겠다 해서 이걸 좀 바꿔주시겠어요? 등기 원인 그러지 마시고 등기 절차의 개시. 뭐라고요? 등기 절차의 개시로 좀 바꿔주세요, 제목을. 등기 절차의 개시. 오케이? 등기 절차의 개시. 개시한다. 뭐죠? 스타트. 시작이죠. 시작. 자, 그 시작되는 모습이 두 가지들. 크게 보니까 첫 번째가 원칙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예외가 있죠. 자, 원칙 보니까 갑돌이, 을순이 당사 신청. 그죠? 당사 신청은 대리인 신청. 그죠? 그 다음 관공서도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관한 법률 행위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관공서는 이제 부탁을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니까. 그래서 관공서끼리 부탁 뭐예요? 촉탁. 결국 신청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하면 신청, 관공서가 신청하면 별도로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신청구나. 당연히 신청이겠죠.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니까 쭉 뒤에 넘겨보시면은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보면은 괄호 2번에 해야지 예외 나와 있죠. 등기관의 직권, 그죠? 법원의 명령. 신청도 안 했는데 등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법에 정해진 경우에 한해서는 거죠. 직권으로, 직접적인 자기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청 안 했는데 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러니까 등기 신청 대비되는 게 뭐다? 크게 이제 직권 이렇게 보죠. 결국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시작이 되는구나, 개시가 되는구나. 이걸 먼저 잡아야 되겠지요. 자, 신청 절차에 의해서 신청 보니까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이렇게 돼 있죠. 당사자의 공동. 원래 공동이죠,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공동이다. 그러면은 누구냐?
우리 이제 민법상에 신청을 할 때 말이죠. 갑돌이하고 을순이가 있어요. 그죠? 갑돌이, 을순이. 이렇게. 여기 매도인. 그죠? 매수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매매편에서는 채권 파트에서. 총칙 파트에서는 표의자, 표시자, 표의자, 상대방. 이런 표현을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얘는 등기 의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등기 의무자. 그죠? 여기 을은 등기 권리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사람을 부르는 것도 좀 다르게 부르죠. 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렇게 공동을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단독. 어떤 경우에 왜 공동으로 할까요? 왜? 사실 이 부동산 등기법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이 부동산 세계가 정글의 세계 아닙니까? 정글. 그러니까 얼마나 미꾸라지가 많고 하이에나가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심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식적으로 심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걸 어떻게나마 그 미꾸라지를 어떻게나마 최대한 좀 어떻게 좀 그렇게 좀 걸러볼까? 부동산 사기꾼을 걸러볼까? 이런 그런 어떤 안전장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절차라는 게. 그 걸러내는 필터링이죠. 그러니까. 그 오물을 걸러내는 거죠. 그죠? 우리 조선시대 때도 말이죠. 이 권세가들 중에 일부 권세가가 이렇게 등기 관련, 위조해가지고 국가 땅도 절취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쵸? 지금도 그렇게 국가 땅을 이렇게 하는 그런 간등이 부은 그 미꾸라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걸러볼까? 남의 땅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 어떤 고민의 소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등기 절차라는 게. 그러니까 공동신청. 그렇죠. 아무리 둘이 오면. 근데 혼자 왔다는 거는, 혼자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건 뭐예요? 특별하게 어떤 무리수가 없는 경우죠. 그렇죠? 그렇구나.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등기 신청의 진정성이 확보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진정성이 확보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 등기 보니까 직권 등기는 또 이런 경우들이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면은 머리가 쪼개져 버립니다.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사유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 강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죠? 예컨대 우리 세 번째 그 직권 말소 등기 있죠? 직권으로 없애버리는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관할 위반 등기죠. 그죠? 여기가 등기소가 A라는 등기소예요. 그죠? 그런데 B 등기소 관할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요? 근데 잘 모르고 그냥 우리 자기 관할 거 가져왔겠거니 하고 등기관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발견했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그렇구나. 그런 경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직권 말소 등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쭉 보면 이제 뒤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한다는 건데 말이죠. 신청을 대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다음 페이지 신청 방법이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방문. 즉시 방문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요새 이제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 전자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 신청이 요새는 이제 많이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전자 신청 보니까 신청 가능자가 뭐예요? 자연인.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외국인도 자연인인가요? 즉 인간인가요? 외국인 인간 아니다? 그럼 안 되죠. 외국인도 사람이죠. 그죠? 다 문제가 있겠네요. 한국어에 능통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법인. 근데 비법인은 안 된다. 비법인 이런 표현도 쓰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대? 글쎄 말이에요. 그죠? 그냥 쉽게 가지. 참 복잡해. 응?
그 다음에 뭐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를 말하죠. 이렇게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일반 우리 비자격자 일반 대리는 할 수 없죠, 그죠? 그런 거. 그 다음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전자 신청을 하려면은 인터넷으로. 자, 그래서 어디 한다? 요때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하고 해요. 전자로 등기 자체를 신청하는 것은 출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미리 뭐예요? 미꾸라지를 걸른다고요. 오물을 걸른다. 걸른 장치는 뭐예요? 직접 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등기소에 가시고 사용자 등록으로 인감도 이거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럼 별로 없겠죠, 그렇죠? 걸러지는 거야 한 번. 그래도 하는 놈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요한다. 그래서 유효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한번 해놓으면은 다시 하려면은 연장을 해야죠. 그때는 이제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 신청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용자 등록은 처음에 할 때는 출석을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신청하면은 신청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자신청 신청 정보라는 표현을 써요.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 3번에 보면은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가 나와 있죠. 그 신청 정보. 인터넷에 이제 칸이 돼 있을 거니 거기에 적는 게 타이핑을 해야 될 게 와우 이렇게 되게 많구나.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밑에 보니까 신청 정보 내용 해서 부동산 등기 규칙 제 43조에 나와서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 규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적어야 되겠죠. 부동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람, 신청인부터 해서 대리인까지. 그 다음에 기타 사항들을 이렇게 또 적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어려운 말이 5번에 그 등기 원인과 그 연원일이 되어 있죠. 그렇죠? 등기 원인이 뭐냐? 즉 등기를 너 왜 신청했니? 당신 왜 등기를 신청하셨나요? 우리 매매에서 신청하는 건데? 그걸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거야. 또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렇습니다, 원래. 자, 그러니까 마음을 버리시고 그런 표현이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호에 보니까 등기의 목적. 원인은 그런데 매매인데 목적이 뭔데? 뭐 지상권 파는 거야? 소유권 파는 거야? 소유권. 이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다. 이런 게 이제 등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느껴지면 되는 거죠. 그 다음 7호에 보니까 등기필 정보라는 건 또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또 뭐예요? 자, 이제 요새는 등기를 이렇게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기가 다 끝나면은 옛날에는 이제 등기필증을 줬는데 요새는 그 등기필증이 아니고 뭐냐면은 등기필 정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은행에 이렇게 뭐죠? 인터넷 뱅킹 하면은 그 사용 이렇게 코드 있죠, 코드. 그거 같은 걸 줘요. 이렇게 딱 붙여져 있어. 저도 보니까 그렇게 붙여져 있더라고. 또 들어보니까 웬 숫자들이 그냥 되게 많더라고. 그거. 이것도 뭐예요? 그렇죠. 걸러내기 위한 거예요. 미꾸라지를. 그죠? 그런 게 등기필 정보구나. 그죠? 그러니까 통장 어떤 은행의 그 보안 카드적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의 표시, 어디 등기소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신청 연월일,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감 증명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등기 능력 가부, 그죠? 어떤 거를 등기할 수 있냐? 당연히 이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겠죠. 그죠? 또 권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본 강의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마지막으로 나왔죠. 그래서 등기부의 이름이 누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대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태아. 사람을 안 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그래서 형법에서 사람을 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쳐. 등기법에서는 태아 안 돼요. 그다음에 민법상 조합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도 안 돼. 그렇죠? 그다음에 또 사찰인데 그쵸? 이렇게 땡중이 오는 사찰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정말 스님 도 닦는 분이 운영하는 그런 사찰은 되겠지만은, 그렇죠? 그런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에 관련 이제 계략적인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등기관이 접수죠. 그래서 접수 시기라든지, 그다음 두 번째 테마로 해서 접수 시기는 뭐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쪽에 타입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등기 효력 발생 시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자, 신청했다, 접수했다, 이제 심사하겠죠. 심사 어떻게 한다? 형식적 심사주의다. 대충 한다는 말이 아닌 것보다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그런 절차, 요건, 그죠? 서류 이런 것들을 구비했는지 형식적, 법에 정한 형식을 검사한다 이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등기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등기 신청, 그죠? 그리고 등기 접수 심사 요 단계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